진행 기간은 7월 25일에서 8월 12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진행을 하는데 총 3주 15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진행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매일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매일 모든 요 평가원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서 정확하게 요 심도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클리닉 선생님과의 요 오답 정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입실은 모든 학생 8시 30분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요. 국어 모의고사는 요 수능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간표와 동일하게 오전 8시 40분에서 오전 10시까지 진행될 거예요. 근데 요 원래는 이제 이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제 쉬는 시간이 30분인데 요 쉬는 시간 30분까지 요 주기에는 지금 방학 때가 너무 바쁘죠. 그래서 10분만 쉬고 수학 모의고사 10시 1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 요 학생들마다 좀 이제 식사 시간을 좀 약간 유동적으로 좀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아침 먹고 학습을 쭉 하다가 아예 저녁 먹기 전에 요 그 저녁 먹고 바로 이제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서 정오에서 3시까지 요 클리닉 시간을 배정을 해서 이 시간에 학생들이 원하면은 언제든 요 그 선생님께 요 클리닉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편성했어요. 만약 점심을 먹고 오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나가서 이렇게 편하게 그냥 점심 식사하고 와서 나머지 시간에 오답 정리 및 이 모의고사에 대한 모의고사 학습에 대한 마무리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너무 좀 약간 길어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사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요 리얼 요 모의고사 요 기출 문제로 정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선택형 수능으로 이렇게 문항 구성을 바꿔가지고서 지금 현재 수능이랑 평가원이랑 모의고사랑 동일하게 요 문제 구성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봤던 6월, 9월 수능부터 이렇게 이 역순으로 해가지고서 6월, 9월 모의고사 순서로 요 아래와 같은 요 달력 순서로 볼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유튜브 이 링크에다가 요 PPT 자료를 삽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서 그 PDF 파일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설명회가 끝나고 나가지고서 요 녹화본이랑 같이 다원교육 입시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들의 요 자료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초기 상담이랑 마무리 상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 상담을 통해서 학생 현재 위치상 어떠한 학습들을 진행해야 되고 좀 입시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라이트한 버전의 요 컨설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방학 기간 동안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고 나가지고서 성장한 내용들, 요 성적 기반으로 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입시적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최종 요 상담을 통해서 요 학습 로드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요 설명회가 끝나고 나가지고서 요 링크가 하나 전송될 건데 그 링크 속에 있는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 설명은 요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입시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재는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그리고 기말고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여름방학이 시작될 거고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9월 모의고사 때까지 달릴 거고요. 그 다음 수능 및 대학별 고사라는 요런 저희 앞으로의 일정을 납두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의 일정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주목해야 될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수시 지원서 이제 6장을 쓰는 때와 수능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 정시러들 같은 경우에는 요 평가원 5개년치를 푸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고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평가원 5개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시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번 이상 풀면서 모든 선지들에 대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을 해가지고서 요 평가원의 로직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시러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을 텐데 수시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나? 요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동일한 내신 학생 3명이 요 원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만약 학생 A, B, C가 내신이 동일하게 2.4일 때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국어 3개, 수학 3개, 물리 3개, 지구과학 3개를 틀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실제 작년 수능 기준으로 이 점수를 받았을 때 실제 갈 수 있는 대학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내신 2.4라는 기준 하에 그러니까 우석대, 세명대 한의학과 그리고 다양한 학교들의 약대 그리고 수의학과 그리고 서울대는 좀 서울대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요 물리교육, 생물교육, 지구환경과학부를 갈 수 있네요.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학과들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일반고에서 내신이 2.4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모의고사로 이 연대랑 고대를 갈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을 쓰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부터 서울대, 연대, 고려대에 있는 전형들 6장을 쫙 써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만약 약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작년 입결상 조금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요런 약대에 좀 약간 수시로 지원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2.4 사실은 그러니까 스카이에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점수대는 아니지만 그냥 수시 6장 카드를 스카이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 B는 한번 내신이 2.4일 때 만약에 여기 국어 1개씩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1개씩 더 틀린 상황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국어 3개, 수학 4개, 물리 4개, 지구과학 4개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래와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인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학과는 아니죠. 그리고 건국대 상위학과 그리고 요런 중앙대에 있는 요 학과들 요런 데를 이제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정시로 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 서성한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플랜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한 이 정도 그래도 내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대까지 뜬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 중대 이하로는 좀 약간 납치가 안 되는 방향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수능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까지 뜰 거라는 가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좀 약간 이 전형들을 좀 약간 쓰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스카이 서성한까지만 수시를 걸기에는 좀 약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대, 경희대, 건대 요런 학과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서 이 수시 6장의 카드를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면접 안 보는데도 그러니까 만약에 좀 자기가 무조건 스카이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면접 안 보는 요런 학과들은 일단은 붙으면은 좀 납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지 말지에 대한 좀 약간 고민도 될 거고요. 과감하게 몇 장의 카드를 상향으로 하고 몇 장의 카드를 소신으로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약간 난무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학생 B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상향 2개에 소신 한 2-3개에 안정 1-2개 그래서 성향에 따른 좀 약간 조합을 하게 될 건데 어쨌든 과감하게 좀 스카이 카드에다가 3장 이상 투자를 한다든지 스카이에 3장 몰빵을 하고 서성안에다가 3장을 좀 약간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좀 약간 학생 C는 많이 틀린 게 아니라 아까 그 학생보다 그냥 과목별로 1개씩만 더 틀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1개씩 더 틀렸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은 동국대, 인하대, 국민대, 가천대 라인까지도 일단은 쓸 수 있는 대학 라인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성적으로 과연 그러니까 스카이 과감하게 지르고 서성한 카드까지만 쓰고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런 지표들이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모의고사를 망쳤든지 아니면 학교가 모의고사에 대한 좀 대비가 많이 안 되도록 좀 설계가 된 학교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도 그래도 고대 학업 우수는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까 그 모의고사 점수라고 하면은 사실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대 자체도 좀 이제 이게 되게 높은 상향 카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여기 있는 카드들은 전부 다 이제 상향 카드가 되어버리고 사실은 이제 그 건대 이하의 학교들에도 좀 약간 많은 이제 관심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학생 A는 내신이 2.4에 틀린 문항이 12개고 수능 표준 점수가 409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그냥 스카이에 주력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네,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항이 15개, 수능 표준 점수가 396점이다 라고 하면은 수시를 쓸 때 이 친구는 연고대가 소신 지원이 될 거고 서성한이 주력이고 중견검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 납치까지 좀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되게 좀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 C의 경우에는 요 한 문제씩 더 틀렸을 뿐인데 고대는 최저도 못 맞출 걸 고민해가지고 쓰기도 좀 애매해지고 서성한이 오히려 이 친구한테는 소신이자 상향인 지원 카드가 되고 중견건 학교에 주력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과로 설명을 드렸지만 문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시의 요 카드에 대한 퀄리티를 정하는 거는 9월 모의고사, 즉 다시 말해서 수능 실력이 돼요. 사실 요 수능을 보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고3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학습은 평가원 모의고사 3개년치에 대한 완벽한 이해 및 출제 의도 분석 오답 정리, 여기에다가 EBS는 필요 연계 체감이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하는 거, 요 두 가지에다가 이제 나중에 그 모의고사에 대한 요 파이널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시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수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수시 카드를 정하는데 이 수시 카드의 색깔들, 상향을 몇 장을 쓸지에 대한 이러한 지원 경향성을 수능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정시하는 친구들처럼 이 모의고사의 가장 최종 컨텐츠인 요 평가원 5개년치에 대한 학습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 친구들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입시적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남아있는 한번 입시 일정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잠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거쳐서 지금은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 기말고사를 지금 앞둔 시점이네요. 자,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가 주력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답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말고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신 대비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수시를 완전 버리고 정시를 좀 약간 준비하는 친구라고 가정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 기반 수능 학습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능 특강 및 요 학교에서 준비한 수능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신 컨텐츠들이 이렇게 이 지역 요 학교들은 좀 약간 주력으로 이렇게 범위로 삼고 있죠. 그것들에 대한 학습,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이게 요 지금 이 시기에 요 주력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는 학생부 전 영역에 대해서 창체, 세특, 독서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상담해서 마무리를 하고, 자기소개서 초안 같은 경우에도 만약 학교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작성한 다음에 학교 피드백 나아가서 이제 완성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완성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지원해야 될 전형들에 대해서도 가안을 확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서 방학 때 어떤 학습, 내가 어떤 다른 전형 요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확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내가 6월 모의고사랑 만약에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평가원 모의고사나 모의고사들을 봤다면은 이것에 대한 오답 정리를 바탕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데 이거를 완벽하기 위해서 어떤 인강이나 학습을 듣고 어떤 학원 프로그램을 혹은 자기 스스로의 자습할 때 어떤 계획을 통해 가지고서 언제까지 무슨 교재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에 대한 학습 계획이 설정이 돼야 될 거예요. 이건 너무 필수적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는
달리겠죠. 자기소개서도 하고 면접도 하고 최저 충족 대비 학습도 하고 논술 대비도 하고 한데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 끝까지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건데 사실 방금 상담을 하고 간 친구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오답 정리 요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를 항상 해줘야 된다라는 걸 제가 방금 강조했고 그 친구도 좀 분석한 게 그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는 모의고사에 대한 실전 연습 준비가 요번에 국어가 좀 약간 안 돼 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고도 사실 저번 겨울 캠프 때 같이 저랑 좀 진행을 했던 요 그 일반고 정교권 친구가 항상 좀 약간 이 국어가 그러니까 1등급 그러니까 2등급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거의 1등급이 잘 유지되던 학생인데 요번에 2등급 끝자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해봤더니 요새 정말 뭐다 바빠가지고서 모의고사 풀이를 일주일에 한 개도 못하는 그런 실전 감각이 떨어진 상태. 그리고 자기가 좀 부족한 과목이 수학이다라고 해가지고서 국어에 대해 가지고서 신경을 소홀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시 주력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깊이 얘기까지는 오늘 할 수 없겠지만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일주일에 최소 무조건 해야 되는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학습들을 꼭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실전 연습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자기가 보는 과목에 대해 가지고서 하고 오답 정리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능 때까지 정시 친구들은 잘 이어져야 돼요. 정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리고 사실 여름방학부터 9월까지도 정말 정신없이 지나갈 건데요. 이때는 이제 지원서 이제 제출을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고 조금 지나갈 때까지도 여기 기간을 포함한 거라 이때 지원서 이제 제출하는 거에 대한 이제 확정하는 뭐 컨설팅도 할 거고 그리고 면접 대비 최저 충족 그리고 논술 대비 이런 걸 할 건데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시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이렇게 상위권 대학교를 좀 약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시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과감하게 할지는 이 정시의 역량이 좀 정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시를 주력으로 하든 정시를 주력으로 하든 요 전과목 밸런스 있게 수능 학습하는 거와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지속적으로 늦추지 말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9월 모의고사 끝나고부터는 정말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수능에서 최상의 그리고 대학별고사에서 정말 최고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할지 계획표를 세워가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약간 이 전과목 밸런스 수능 학습이랑 그러니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 뭐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앞에 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전 과목에 대해서 뭐 특정 과목이 좀 약간 약점이다라고 느껴가지고서 다른 과목을 좀 약간 던지는 거 없이 전 과목에 대해서 개념 학습이랑 암기해야 될 걸 제대로 하고 문제풀이는 유형과 고난이도 순서로 오답 정리도 하고 그리고 오답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오답 횟수 채우는 학습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풀이하고 오답 정리하고 오답 횟수 채우기를 하며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까지 정리하는 거. 네, 이건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얘기했냐면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원이나 좀 인강들을 세팅해가지고서 아이들이 필요한 학습들을 좀 잘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방학 때 세팅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실전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친구랑 다른 정시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좀 시간이 아슬아슬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도 사실은 이게 모의고사 보는 거를 주 1에서 2회 정도를 제가 항상 유지하라고 상담을 했는데 이게 해야 될 공부가 많다고 생각해가지고서 자기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이 실전 감각을 키워줘야 되는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 때 이거를 안 한 것들이 정말 그대로 결과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담 내용이에요. 이 친구가 중간에 잠시 멍타임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멍타임이 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거냐면요. 멍타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로 오는데 특히 자기가 평소에 잘 풀던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풀릴 때 갑자기 이 하얀 거는 좀 종이고 검은 거는 좀 약간 글씨다. 이런 갑자기 이런 인식적인 철학적인 사고가 되면서 이렇게 멍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실전 감각을 그때 당시에 빨리 올리고 있던 친구들은 내가 이 문제는 지금 제껴야 되는 문제다라는 판단이 바로 쓰는데 이게 실전 감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실전 감각을 극도로 세워야 되는 시기예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전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도 사실은 그러니까 주 2회 이상은 모의고사를 지금부터는 정시 주력인 친구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모의고사를 시간 맞춰서 풀고 그 시간 맞춰서 풀었을 때 틀린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요 틀린 문제는 자기가 시간 기준을 잡아 가지고서 스톱워치를 켜고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시간 내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한 정답 근거 혹은 풀이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 수능이라는 게 두 가지 능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은 나중에 학생들이 자신들의 만의 방법으로 잘 하는데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사실 수능을 풀 때 그 모의고사를 풀 때만 하는데 틀린 문제 대상으로도 시간 내에 다시 그 문제를 좀 약간 긴장감 있게 풀 수 있게 학습하는 거가 2번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이거를 제가 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말하기에는 오늘 설명의 시간이 너무 길진 않고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 정리를 할 때는 국어, 영어, 탐구는 그러니까 모든 선지 대상으로 평가원 기출 문제들은 모든 선지 대상 정답, 오답 근거를 분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요 출제자들이 이러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는 거에 대한 경향성을 읽을 수가 있게 돼요. 수학은 요 풀이 과정에서 자기가 풀이 과정 썼던 거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에 대한 좀 약간 논리적인 과정 체크하는 거, 요게 오답 정리에 포함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과정은 꼼꼼하게 정말 자기가 왜 틀렸는지, 그래서 어떤 학습을 보완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요번 프로그램 때 학생들한테 강조를 할 거고 모든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될 학습 순서예요. 그래서 요 실전 감각은 늘 항상 올려줘야 되는데 그 실전 감각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평가원 수능 모의고사 요 5개년 15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파이널 그리고 뭐 사설 모의고사 그리고 사관학교 문제들을 이제 뭐 그 학생들마다 자기 취향에 맞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 학생들은 좀 약간 맞는 것들을 정해서 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그리고 평가원이랑 수능 모의고사는 된 친구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은 위 과정을 통해서 출제 의도를 분석하는 과정을 꼭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최소 주 2회 이상, 그러니까 정시나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봐줘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주 5회 매일 수능이랑 모의고사 시간에 맞춰가지고서 봄으로 인해가지고서 실전 감각 그리고 이 평가원의 출제 의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방학 내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너무 바빠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방학 때 지금도 이미 세팅된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수능의 최종 컨텐츠이며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스스로 풀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해서 요 아래 학습이 더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좀 뒷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지만 요 소홀한 것에 대해 가지고서 요 방학 때 정해진 시간에 좀 루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이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만든 게 사실 저희가 요번에 준비한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잘 운영이 됐었고 요 리뷰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이 시간이 좀 약간 가장 컴팩트하게 좀 약간 알차게 보냈다라는 리뷰도 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뭐 활용을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현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학 때 평가원 5개년에 대해 가지고서 분석하는 것을 꼭 계획표에 포함해 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돼요. 평가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분석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간 내에 풀고 분석하고 오답 정리해서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당 학습까지 진행하는 것을 이번 방학 내에 계획표에 꼭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 여름방학 때는 요 평가원 5개년 정보 솔직히 이게 마지막 기회기는 하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9월달 지나고 나가지고서 이거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부담도 되는 데다가 지금 이제 학원에서 주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해나가는 거 거기다 학교도 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하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 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든 아니면은 스스로 계획표에 넣어가지고서 평가원 5개년 모의고사는 꼭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안내까지 하고서 마무리를 할게요. 진행 기간은 7월 25일에서 8월 12일까지 총 3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5일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래 시간표에 맞춰가지고서 평가원 국어, 수학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일 12시에서 3시 사이에 명문대 클리닉 선생님과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오답 정리한 내용을 피드백받고 모르는 내용 설명을 듣는 클리닉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클리닉 과정 시간 중에 이렇게 식사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사를 좀 편하게 하고 오면 되고요. 물론 요 입실에서 만약에 뭐 출석이 안 됐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연락해가지고서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시간 관리는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분위기와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이 시간 알림 같은 경우에도 관리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사용 교재는 수능과 동일하게 선택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리얼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고요. 요 책으로 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래 달력과 같은 순서로 2022년 6월 9월 수능부터 해서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역순으로 흘러가면서 5개년치에 대해 가지고서 정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초기 상담이랑 최종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 학생의 현 위치 및 학습 방향성을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요 설명회 종료되자마자 요 전송되는 링크에 있는 설문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자 보낼 때 설문지 이외에 저희 다원교육 입시연구소 DNA 입시랩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학 중 입시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 자료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해당 자료 보시면서 혹시나 뭐 논술, 면접 등 혹은 컨설팅 등 다양하게 저희 DNA 입시랩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 자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수강료 문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편하게 그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의 영상 관련된 그 이미지 좀 잠시 띄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 1분 정도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 이제 그 출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8시 반부터로 일단은 요 안내가 되어 있지만 그 8시 최소 한 20분 정도는 요 관리 선생님이 요 안에 안에서 이제 학습관에서 그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는 장소에 요 들어가 계시면서 요 필요 이 등원할 수 있도록 이제 동료 전화 그리고 만약에 30분까지 도착하지 않은 친구들은 현재 위치랑 소재 파악 같은 경우에도 다 진행을 할 거고 그거 내용도 학부모님이랑 공유는 할 거고요. 네, 일단은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분 정도 더 남아 있으면서 혹시나 또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은 요 질문 받아드릴게요. 그래서 요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요 전화 문의를 부탁드릴게요. 네, 교재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게 될 거요. 교재가 좀 약간 무거워요.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요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줄 거예요. 일반고에서 정시 주력하는 학생들은 몇 등급 정도일까요?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좀 학생의 상황을 정확하게 좀 약간 판단을 하고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만약에 내신이 2.4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서울대 빼고는 좀 약간 갈 생각이 없는데 사실 그 학교에서 내신이 2.4로 서울대를 간 적이 없다라고 하면 정시에 주력을 하게 될 거겠죠. 그래서 학생이 실제로 목표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인데 그 자기가 지금 내신으로 도전할 만한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의고사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제가 등급을 좀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 시간은 웬만해서는 좀 약간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 오답 정리 과정에 대해 가지고서 학생이 스스로 하다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앉아서 스스로 분석하는 시간이 더 길 거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은 사실 3시간이면 충분할 거고 만약 그날 따라 정말 질문이 터지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일매일 저희가 3시간씩 클리닉 시간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돼요. 네, 그러면은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